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RESTful API를 그 스프링을 통해서 만드는 것을 해볼 겁니다. 먼저 API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API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끼리에 뭔가 연동하기 위한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뜻하는데요.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쓸 때 우리는 흔히 API를 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원격에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건 다른 컴퓨터에 있는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또 우리는 API라고 또 부릅니다. 리모트 API라고 하기도 하고요.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이라는 뜻이죠. 자, 그 기법 중에서 오늘 이 REST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REST라고 하는 건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인데 이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REST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 REST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API를 선언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도메인 클래스들이죠. 도메인 클래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번에 펫 스토어를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어떤 우리의 펫, 그러니까 애완동물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도메인 클래스가 되죠. 다른 말로 우리는 엔터티라고 지난번에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소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리소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소스는 약간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자원적인 차원에서 좀 표현하는 성질이 좀 강하다고 보면 엔터티는 우리의 도메인에서 식별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예제에서 펫스토어에서 중요한 그 도메인 클래스 엔터티는 무엇이었습니까? 펫이죠. 말 그대로 우리의 애완동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URL 형식이죠. 이거는 웹 브라우저에서 제가 이제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열릴 듯한 그러한 이러한 주소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도메인 클래스를 인터넷에서 액세서블하게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AP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의 이 도메인 객체를 액세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REST API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 REST API로 그냥 접근 가능하면 다 API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어 봤었죠. cat 해가지고 첫 번째 카트에 뭐 이렇게 캣을 담았어요. 담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러면 이게 cat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도그 해서 볼 수 있다. 그죠? 자, 이러한 주소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접근한 이 데이터를 컴퓨터가 해석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 컴퓨터가 이걸 읽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측 클릭을 해서 웹브라우저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네트워크상으로 전달받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생김새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에너지를 읽어서 에너지가 0이고 얘 이름은 뭐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HTML을 이해해서. 자, 그런데 이 HTML이란 건 뭘까요? 사람이 그 마크업 화면상에 표현하는 태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면을 개선하다 보면 이걸 계속 바뀔 거예요. 이게 생김새가. 그럼 우리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것을 읽어서 해석하는 그 로직이 매번 이 화면이 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이 웹페이지가 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이걸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ESTful API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기계가 읽기 좋게끔 이 부분을 JSON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이것을 바꿔서 이 그 객체의 값을 이렇게 사람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읽기 좋게끔 이 리턴 되는 부분을 좀 바꿔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자, 우리가 강아지, 개 이렇게 이제 출력할 때 이 toString 부분에 보면은, 자, 이걸 이제 출력한 부분 우리 볼게요. 펫 애플리케이션에 우리가 보면은 출력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에너지 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얼마고 펫 아이디가 어떻고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H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포매팅은 기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브라우저가 읽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pet id다 그러면 pet id 콜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자, 이렇게 이걸 넣을 거예요. 자, 요런 그죠? 자, escape를 넣어야 돼. escape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escape 문자열이 지금 잘 안 먹히네요. 문자가 안 먹히네요. 그럼 요거는 작은 코테이션으로 넣을게요. 싱글 코테이션으로. 자, pet id가 실제 데이터 pet id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서 포매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에너지는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필드명을 이렇게 그대로 넣을 거예요. 에너지는 에너지다. 요건 숫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붙일 겁니다. 요 싱글 코테이션을 넣지 않고. 네.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네, 이렇게 돼야 되네. 자, 그 다음에 링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링크들은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이 호출될 수 있는 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언더바 링크 이렇게 넣고, 자, 이것들은 밑에 먹이 주기 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볼게요. 보고 이걸 전체를 어떻게 감싸야 되냐면은 result.append. 자,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자, 사람도 읽을 수 있고 기계도 읽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프로그램한 것처럼 RESTful API를 실제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은 하나의 예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저장을 했고, 바뀐 대로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걸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현할 건 아니에요.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볼 겁니다. 자, 펫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을 하고, 이 펫을 개나 고양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펫 아이디는 도그다, 그리고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포매팅이 약간 틀렸어요. 여기에 콤마가 또 들어가야 되네요. 요게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 여기가 그런 게 들어가줘야 돼요. 다시. 자, 이렇게 하면 이 자바 스크립트 엔진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값이 읽어지면, 자,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말고 여기 있다 볼게요. 요건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여기서 테스트할 건데, 요런 문자열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얘는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우리가 변수 자바스크립트라고 여러분들 배워본 적이 없는데, 자, 이 어떤 내가 받아온 이 펫을 제이슨을 이렇게 요대로 그냥 그대로 넣을 거예요. 요대로 이렇게 넣으면, 자, 이 펫이 어떻게 될까요?
펫의 값을 우리는 참고할 수 있어요. pet 에너지는 0, 그죠? pet id는 pet id는 도그, 그죠? pet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프로그램이 이 값들을 그냥 단순히 아까처럼 사람이 읽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소스 프로그램 안에서 이 자바에서 만들어진 이 코드 그 객체의 값을 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브라우저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자 이런 식의 포매팅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포맷들은 이렇게 액세스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이슨으로 포매팅이 돼야 돼요. 자, 뭘로? must be serialized. 그러니까 자, normally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normally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이슨이라고 하는 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RESTful API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 서비스가 그 여러 가지 단말기, 여러분들의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모바일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어떤 시스템들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이 인터넷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장비면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또 포매팅을 해놓게 되면은 어디든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규칙을 준수하게끔 만든 API, 그러니까 이런 URL 패턴과 이런 제이슨 내용을 제이슨 포매팅으로 해서 그 내용을 내뱉도록 만들게 되면 이 RESTful API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RESTful API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값을 얻어오는 건 봤는데 우리가 읽고 쓰고 삭제하는 것도 우리가 그 만들어 써야 됐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아까 이제 get 같은 경우가 기본 read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혹은 그런데 이거는 아까 그냥 됐어요. 이렇게 브라우저만 있으면 했어요. 그렇죠? 제가 브라우저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도구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도구를 하나를 추가한다거나 뭐 먹이를 준다거나 카트에 담고 싶어요. 닮았을 때 지금 뭐 이렇게 잘 담았는데 요런 행위 자체를 내가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행위는 get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post나 patch나 delete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HTTP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브라우저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서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쓰기와 읽기를 다 할 수 있는 그 RESTful한 그 클라이언트 툴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HTTPy라고 하는 이 테스팅 툴이 있어요. 이 툴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RESTful API를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하는 툴이 HTTPy라고 하는 툴이에요. 이 툴을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저는 툴이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똑같은 거를 localhost 8080에 도그 혹은 cat 도그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값이. pet id는 도구의 에너지가 제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get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툴을 쓰면 HTTPy라고 하는 툴인데 근데 여기에 우리는 put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야. put을 보냈더니 뭐가 나오나요? 오류가 떨어지죠. method not allowed. 자, 이 주소로 우리는 뭔가 내가 my 뭐 카트가 있다. 카트에 나는 pet id를 도구로 주고 에너지를 10인 그리고 이름이 멍멍이인
걸 넣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자, 왜 허용이 안 되냐? 우리가 API를 이제 기존에 만들던 이러한 방식에서 이 RESTful 이러한 annotation을 넣어서 만드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REST request mapp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RESTful API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API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법을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get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했는데 이런 걸 쓰지 않고 우리가 post라든지 이런 걸 써서 리퀘스트 래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쓰지 않고 그냥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할 수 있냐면은 pet repository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기능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얻으냐면은 자, 여기에 이 pet repository라고 하는 이 것을 선언만 이렇게 해주면 지난번에 뭐였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pet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는 얻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pet이라고 하는 것에 다가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http 파이 자 local host 8080 자 path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선언한 적이 없는데 이 path 했을 때 뭔가 값을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이제 가능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REST 여기 form.xml을 보면 자 스프링 부트 데이터 JPA 하고 데이터 REST라고 하는 걸 우리는 썼어요. 자, 이걸 쓰게 되면 우리가 별다른 작업 없이도 이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이 것의 이 이름, 이 pet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자동으로 뭔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러한 그 엔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다가 한번 뭔가를 해볼게요. 네임은 멍멍이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메소드 not allowed 지금 실패가 떨어졌죠. 여기에 대신에 dogs를 넣어볼게요. 그래도 안 되네요. 자, dogs 하고 이게 패스로 돼 있어가지고 안 되는군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쉬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RESTful API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런 그냥 웹에서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사람이 읽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컴퓨터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형식으로 입력, 수정, 삭제 가능한 펫스토어를 만들어 보는 게 이번 주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